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목도빠입니다. 거래량이 정말 이 정도일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건 바로 다주택자들, 특히 현금화를 빨리 서둘러야 할 집주인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 되는 멘탈이 완전 털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렇게 상반기 올랐던 기존의 가격대로 물건을 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그냥 바로 집값의 곰팡이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걸. 뭔가 화끈하게 돌아가는 서큘레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야 치고 빠질 수 있는 가격 틈새라도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래 병목 현상에 갇혀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아무리 빵빵거려도 앞뒤좌우로 꽉 막혀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래량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물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있죠. 특히 서울 거래는 6개월 만에 기록 경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3,000건. 이게 6개월 전이었던 4월에 1차 하락 시기를 겪었던 혹독한 트라우마를 뒤로 하고 다시 대출 풀리고 규제 풀리면서 3,100건까지 거래량이 치고 올라갔었죠. 이게 거의 반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3,000건 후반까지 거래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보통 서울 거래는 아무리 못해도 6,000건은 달려줘야 그래도 뭐 거래량 연비가 좋은 편인데 이건 4,000건에 도달하기도 전에 3,000건에서 계속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반등이라는 상승세가 반짝 얼굴을 내밀었지만 이내 그냥 바로 고금리라는 뺨을 얻어맞고 당황해서 뒤로 물러선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6개월은 3,000건 거래에서 겨우겨우 부동산 매물들이 소화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차 하락 시기에 급매로 내려온 집들의 잔여 물량, 그러니까 그래도 하락을 경험한 집주인들이 혹시 모를 갑작스런 가격 변동이 다시 올까봐 하락 말미에 슬그머니 내놓은 물건들이 소화되는 결과값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매월 3,000건 정도의 수요가 생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기존 집값의 수위보단 대략 낮은 선에서 나왔던 매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어갈 수 있었고 거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금리 한파가 오고 대출도 막히고 가장 치명적인 경제 침체까지 머리를 들이미면서 그동안 그렇게 알짜같이 집어갈 수 있었던 물건들이 비로소 영웅 본색, 그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다시 가격 태그에 압박을 가하고 가격 수위를 끌어올리니까 완전히 파리넬리야. 그냥 집 좀 사라고 오페라를 불러도 사람이 하나도 안 와. 세상에 그 누가 이 가격에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상반기 집을 매집했던 실수요는 다 빠져나가고 대출의 힘을 바짝 주고 다시 엑셀을 밟기 시작했던 MZ세대가 영끌을 하기 시작했던 수요 외에는 그렇게 모험을 하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팍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영끌들이 선두의 종마가 돼서 서울 거래량을 3,000건 매달마다 끌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달리던 종마들이 이건 금리 문제로 나락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거고 이제 극도의 경제 한파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완전히 시들어 버렸고 동시에 출생률 자체가 0.7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2명의 성인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극도의 인구 절벽 시대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건데 무슨 뭐 인디아나 존스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벼랑 끝에서 매달려가지고 겨우 손가락 걸치고 올라오는 생존 본능 수준입니다. 그냥 0.7명이라는 말은 이참에 아예 그냥 애 낳는 거 포기하겠다는 항복선언이죠. 그만큼 애를 낳고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은 너무 하드해. 터프하다 못해서 그냥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만 하니까 누가 이거 부담돼서 결혼을 선뜻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거래는 단지 부동산의 일시적인 거래 잠김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앞으로 거래량은 더욱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 대출 부분에서 축소가 되니까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를 못하는 거고, 자금 상황이 빡빡해지니까 더욱 집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 끼지 않고는 접근을 하기에 너무 가격 방어벽이 높아서 장대 높이 뛰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장대가 아니라 지팡이 수준으로 짧아지니까 누가 저 높은 장벽 넘으려 하겠습니까? 자칫 그냥 뛰어 넘으려다가 바로 머리 깨질 것 같으니까 서둘러 작전선 후퇴하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의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면 머리에 빵꾸 날 염려는 없는 거예요. 목숨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건데, 집값 하락을 절절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젊은 세대들이 앞뒤 좌우 안 보고 무조건 부동산 시장으로 다이빙을 한 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뻔히 보이는 리스크가 목을 겨누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끝까지 달리겠다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이상하리만큼의 전 국민적인 관대함이 있어. 이미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온 사방 돈 끌어 모아가지고 몰빵을 한 아파트가 막 대박이 터지니까 어릴 때 이거다 싶은 거지. 이게 의도적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유전인자로 이식이 된 것처럼, 일단 서울 아파트 주우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는 부동산 불패 유전자가 딱 박혀 있는 건데, 주식과 코인은 이미 베릴 대로 베린 곳이고 부동산 쪽으로 전향을 한 거죠. 이런 탓에 NPL,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을 NPL이라 부르는데 한마디로 부실채권이라 보면 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금액이 1년 새 4배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엄청나죠?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기업 문제지 어떻게 개인하고 연결이 되겠느냐? 아니죠. 체급이 달랐을 뿐 경량급으로 가면 NPL 시장은 이미 경매 시장을 건드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시장도 난리가 난 겁니다. 경매도 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싹 정리해버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법률 집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 아파트 임의 경매 건수는 423건, 작년보다 2.6배 정도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 중심에 바로 비교적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매집했던 MZ세대가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냥 바로바로 자금줄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아마 연말로 이어지고 내년으로 달력이 넘어가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더 가팔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에 위기를 느낀 매집에 나섰던 젊은 층들이 서둘러 매물시장에서 집을 던지고 있어요. 아직 가격까지 던지기에는 그동안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리에 들어가려 하는 건데, 오늘 11월 21일 날짜로 다시 7만 8천 건으로 폭증을 매물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월세도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원포인트 선호도 높은 쪽에서의 상승세를 제외하면 전세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조만간 꺾이게 될 겁니다. 총 매물수는 13만 건을 넘어서고 있죠. 11월이 지나면서 12월은 심리 마지노선이 극에 달할 상황이어서 8만 건은 쉽게 넘어가고 10만 건은 그냥 바로바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매물을 던지게 될 겁니다. 동시에 매물이 꽉 막혀 있으니까 가격도 흰 타월 던지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될 거고, 경매만은 막아보자는 절절한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그냥 화산 폭발처럼 터지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가격은 반토막에서 세토막까지 나게 될 거고요. 가만히 팥콩각 지켜보면서 돌아가는 판사례를 읽어보면 누가 최종 위너가 될지는 이미 정해진 게임이죠. 무리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선행지표인 NPL 시장의 확대 현상은 바로 집값이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지표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매물시장은 엄청난 호가 방어벽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인천도 매물시장은 홍수가 되어가고 있고요. 전월세 계속해서 증가 추세, 경기 역시 거의 하루에 3천 건 이상이 터져나오고 있죠. 경기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14만 4천 건 이상 터져나온 사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소리가 숫자를 통해서 들리고 있죠. 이게 심리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이미 경기도는 전체 20만 건의 매물을 뚫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폭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매물들이 릴레이식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결국 수도권과 경기권의 가격 하락 압박은
서울을 포위하게 될 거고 서울 집값은 하염없는 1번 버블을 능가할 정도의 낙폭으로 하락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 수치를 잘 재서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개인 회생 파산이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연체율로 시작된 본물은 개인 회생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경매, NPL, 부실 채권으로까지 번지는 확산되는 분위기. 이것만큼 더 분명한 집값 하락을 넘어선 폭락의 시기를 점칠 수 있는 지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운동화끈 잘 동여매시고 준비하신다면 굳이 신축 분양가 15억 처바르는 이거 너무하잖아. 어떻게 15억을 평생 갚을 수 있겠어. 자손 3대가 갚아도 모자라겠다. 이런 어이없는 주거비용 지출하지 않고도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된 50% 이상으로 떨어진 집들을 선택지로 고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젠 거래량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치고 나갈 만한 동력도 상실을 했고요. 6개월 만에 기록을 세우는 그런 기록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한국 부동산이 휘청이다가 쓰러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추락하는 집값의 현주소가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에 보이게 될 겁니다. 준비, 채비, 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